교재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39번째 항목 주기억장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기억장치다 라고 하는 말은 주된 기억장치다. 예. 그럼 주된 기억장치 말고 보조기억장치도 있다.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또는 뭐 주된 기억장치와 보조적인 기억장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주변 기억장치 뭐 이렇게. 주기억장치는 실제로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돌아가는 거고, 그게 롬이든 램이든 간에, 롬이든 여기 램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된 기억장치니까 굉장히 뭔가 주된 업무를 할 것이고, 이 주된 업무에서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봅니다. CPU가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다. 현재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억장치의 용도는 뭐냐면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강좌를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제 교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크로벳 리더라고 하는 아도비 리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실행을 해놨고, 그 다음에 거기 사용하고 있는 지금 데이터, 이 교환도 데이터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불러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기억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롬, 램 이렇게. 롬은 read only 메모리라 그래서 오직 읽어내기만 한다. 오직 읽어내기만 한다. 읽기만 가능하다. 내가 거기다 뭘 집어넣지 못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그랬어요. 비휘발성 메모리는 뭐냐면은 전원이 차단됐을 때 그 메모리 안에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사라지느냐. 근데 롬이라고 하는 건 비휘발성 메모리, 즉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살아있다. 우리 그 전자사전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mp3 플레이어 프로그램, 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원이 꺼져도 어떻게 돼요? 내용이 살아있잖아요. 그거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라 그래. BIOS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오스라든지 자가진단 프로그램, 포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종류에는 이제 처음에 마스크롬이라 그래서요, 공정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전자수첩용 프로그램, 그럼 딱 반도체에 찍혀서 나오는 거죠. 내비게이션, 그럼 내비게이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쳐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좀 내가 집어넣으면 안 되냐 이거야. 내가 집어넣고 싶은 게 있는데, 공CD처럼, 공CD.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반 회사에 가서, 매장에 가서 음반을 사잖아요. 오디오 CD를 사지 않습니까? 그게 마스크롬이고, 피롬은 비어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죠. 한번 집어넣으면 또 못 고치고.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한 번만 읽고 한 번만 기록을 하면 그로 끝인데, 그러지 말고 쓰고 지우고 할 수는 없을까?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롬은 롬이지만 그냥 이런 거죠. 우리 주소록 같은 거. 주소록을 내가 필요했을 때 집어넣으면은 기억될 거 아니냐 이거죠.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꺼져도 어때요? 주소록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처음에 나온 게 EPROM이라 그래서 자외선으로 지우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다가 자외선 장치를 또 넣어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또 나온 것이 EEPROM. 복잡해졌어요, 말들이.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롬, 그 다음에 피롬, EPROM, EEPROM. EEPROM은 전기적인 방법으로 지웠다, 썼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롬의 종류가 나왔고요. 램은 뭐냐면 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서 전원이 종료가 되면은 내용이 지워져요. 그걸 우리는 램이라고 한다.
휘발성 메모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우리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CPU가 있고, CPU가 너무 작나? CPU가 이렇게 있고요. 메모리 연결하는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고, USB 연결하고, 인터넷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백패널이 뒤편에 있는 거죠. 이쪽에 이제 뭐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라든지 무슨 장치를 연결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딘가에, 이쪽이나 이쪽 어딘가에 롬이 들어있어요. 롬. 걔를 빼낼 수도 있고 빼낼 수 없게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윈도우가 작동되기 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스가 전원이 딱 켜지는 순간 램 주기억장치, 일반적인 램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로딩이 돼요. 불러와진다 이거지.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1개가 있는지 2개가 있는지, 용량은 얼마큼 있는지, 또 키보드 마우스는 꽂혀 있는지, USB 방식인지 아니면 PS2 방식인지 어떤 방식인지 다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하드디스크랑 연결되어 있는 윈도우가, 우리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주기억 장치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바탕화면에 짠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은 어디에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다시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사용해서 입력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불러오기 누르잖아요. 열기. 그럼 열기하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뭐 섹션 05번 문제가 이 안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책에 보면은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적인 프로그램, 내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램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정적 램, 동적 램 이렇게 나누는데, 동적 램은 다이나믹 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동적이에요. 뭐 활발히 움직이는 거고, 정적은 얌전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구성 소자가 콘덴서가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용어고요. 어려운 용어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제가 지금 그림판에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지워져요? 닫기 누르면 지워지죠. 당연히. 저장 안 한다 그러면 다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워질라 그래요. 사람 머릿속에 뭐 들어가면 시간 지나면 지워지잖아요. 평생 가는 것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기억 안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지워질라 그래요. 근데 얼마나 빨리 지워질라 그러냐? 한 1000분의 1초 만에 지워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지워지기 전에 또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흔히 말하는 D램이에요. D램. 전원이 공급되어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사라져요. 우리 반도체 안에 전류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또 다시 전류를 보내서 그걸 계속 기억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의 머리처럼 계속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D램이에요. 근데 S램은 한번 기억하면 영원히 머리 남는 거예요. 예. 이게 좋죠? S램이 좋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서관 가서 책을 쫙 한번 읽어. 그럼 평생 남아. 이 책도 한번 쭉 훑어. 문제집도 한 번씩 쭉 훑어. 그럼 한 100년 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헌법, 법률 쫙 읽어. 머릿속에 다 기억해. 그럼 뭐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다 쓸 거 아닙니까? 헌법을 다. 그럼 머리가, 그러면 좋은데, 사람은 다행히도 플립플롭 이런 S램이 아니라 D램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반복 학습하지 않으면 머리가 지워지는 불편한 구조죠. 자, D램은 아주 작게 만들어요. 밀도가, 집적도가 작아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S램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작고
싸고 그 다음에 전기도 덜 먹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느려. 근데 SRAM은 반대야. 장점이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는 다 단점이야. 전기도 많이 먹고 크기도 크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에도 이 SRAM이 들어있어요. SRAM이 다 들어있는데 이 SRAM이 너무 비싸가지고 1기가씩 이렇게 못 넣어요. 근데 정정 램을 쓰려고 하면은 그 메모리 창에 예.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단어나 내용을 찾을 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윈도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사용자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구조 자체는 D램이라고 하는 구조는 한번 기억하면 또 지워지고 하니까 계속 기억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반도체가 알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플립플롭이라고 만들어진 이 정적램, SRAM이라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억하면 걔는 전원을 끌 때까지는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필요 없으면 지워야 되고 필요하면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윈도우가 알아서 다 할 문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만드는 법을 공부하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다 불편해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에 아까 방금 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한 4메가? 6메가? 8메가? 아주 성능이 좋은 거, 비싼 거는 한 8메가 들어있어요. 8메가. 보통 한 1메가, 2메가. 왜냐면 이 SRAM이 너무 비싸서 용량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D램을 만들면 새끼손톱 정도의 크기면 용량을 크게 넣을 수 있거든요. 몇 기가씩 넣을 수 있는데 SRAM은 그렇게 못 넣어요. 그러니까는 D램이 우리 새끼손톱 많았다 그러면 SRAM은 우리 스마트폰 크기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용도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 주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자, 주기억 장치의 단점은 뭐냐면은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요. 가격도 비싸요. 또 하나는 저장 공간이 작아요. 예, 저장 공간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는. 그래서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정전이 되거나 전원을 차단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쓰는 거죠. 하드디스크. 여기 우리 컴퓨터에 보면 C드라이브 있잖아요. C드라이브 이런 거, USB 메모리 이런 거.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해서 가지고 가는 게 낫겠지. 이 컴퓨터체 들고 가기도 힘들고. 또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C드라이브, D드라이브는 뭐를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길버 커마 리급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번 입력하려니까 힘들고, 또 입력해놨다 하더라도 시간 돼서 지워주면 안 되잖아요. 쏙건너 갈 때는 지워서 가면은 아깝잖아요. 또 입력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문서에도 어떻게 돼요? 다 저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 하는 거다? 바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특성이에요. 여기는 뭐 이런 수업도 있나봐요. 재밌는 수업을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기타 메모리. 거기 문제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기타 메모리는 뭐냐면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플래시 메모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디카 메모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USB 메모리. USB 메모리를 분해해보면은 그 안에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P롬은 롬이죠, 롬.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롬이에요, 램이에요? 롬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롬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램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왜냐면 얘는 보조기억 장치니까. 그냥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가 뭘까? 플래시란 영어 뜻이 또 있겠죠? 그렇죠?
자, 비휘발성 메모리래요. 비휘발성 메모리니까 뭡니까?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CT폰 아세요? CT폰? 전화기, 공중전화기 옆에서 전화 거는 거. 삐삐는 수신기죠? 삐삐는 수신기잖아요. 발신용 전화기가 있어요. 거는 전화기.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전화기, 그 공중전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테나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 안테나를 중심으로 한 100m 이내에서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무선 전화기인데. 그러니까 길에서 버스 타고 가면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공중전화가 있네? 그러면 CT폰 갖고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띡띡띡띡.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구매한 전화기는 단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충전용 배터리가 아니라 교환용 배터리예요. 충전을 못해. 하나는 꽂아놓고 하나는 충전을 해.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되면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려고 배터리를 딱 빼는 순간 전화번호부가 사라져. 전화번호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를 충전도 못하고 교환을 하려고 빼면 그 순간 사라지는 거야. 휘발성 메모리라. 아주 애먹었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는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CT폰들이 등장하는데 충전하는 거야. 꽂아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비 배터리 갖고 있다가 우리 핸드폰처럼 교체를 해도 돼. 근데 교체하려고 핸드폰 전화기에 있는 배터리를 분리해도 전화번호가 안 지워져. 오,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한동안 또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아, CT폰 모르세요? 아, 다 젊으시구나.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죠. 예. 그랬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삐삐라는 것도, 예. 아직도 삐삐 쓰는 사람 있죠? 삐삐가 015잖아요, 015. 삐삐 번호 015인데 아직까지 써요. 예, 016, 011, 018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010으로 다 간 거 아니에요. 017하고 016 이거 국가에서 금지시켰어요 지금. 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011로 시작한 번호 있잖아요. 011로 시작한 번호는요. 그대로 쓰는데 통신사를 이동하잖아요. 통신사를 이동하면 번호를 바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통신사를 안 바꾼 사람이 있어요. 011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은 국가가 못 건드려요.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011 쓰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015 삐삐 쓰는 사람도 아직 있고요. 근데 핸드폰이 있는데 누가 삐삐를 쓰나?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금은 내면 되니까. 자, 하여튼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 캠코더에도 비디오 테이프 대신에 이제는 메모리를 꽂고요. 또 필름 대신에 쓰는 디지털 카메라도 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USB 메모리도 사용하고요. 또 어디에도 들어가요? 내비게이션에도 들어가고요. 블랙박스에도 들어가고요. 차량용 블랙박스에 mp3 플레이어라든지. 자, 캐시 메모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캐시 메모리 뭐라 그랬죠? 여기 나왔었죠? 자,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은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CPU가 이렇게 있고 조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조기억 장치 꽂는 데가 있는데 이제 CPU 내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야 돼. 만약에 5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러면 CPU 내에서 5와 3을 더해서 8이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8. 그럼 이런 8을 조기억 장치로 전달을 해야 화면에 8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달되는 내용이 많던 적던 간에 CPU보다는 메모리가 느려요. CPU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메모리는 엄청나게 느립니다. 우리 강의실을 비교해봐도 한 5배 정도 빨라요. CPU가. 그러면 5가지를 전달하면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 빠른 속도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시 공간 하나 만들자. 임시 공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달을 하자.
그리고 전달받은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CPU는 전달이 끝났으니까 자기를 해야 될 테고, 이때 이 임시 공간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전달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하나 더 두면 좋을 거 아니냐 이거지. 얘만 하나 더 두면 좋고 CPU가 직접 전달하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캐시라고 부르자. 캐시. CACH라고 하는 캐시 메모리라는 거를 우리는 부르자라고 했어요. 근데 캐시 메모리는 가상의 메모리예요. 논문에서 발표한 그냥 의미가 있는 그런 메모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누가 대신, 이 캐시 메모리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지. 누가 역할을 할 거냐. 봤더니 램은 어때요? 램은 느리잖아요. 롬은 안 되고, 램 중에서 D램을 쓸 거냐 S램을 쓸 거냐 봤더니 S램이 빠르지 않습니까? S램을 채택하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캐시를 S램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S램을 쓰는 이 캐시는 펜티엄 이전에는 486, 386 시절에는 메인보드에다가 이렇게 캐시 메모리를 달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펜티엄으로 가면서 인텔이 캐시 메모리를 요 CPU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체적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들락거리지 말고 CPU 내에서 전달하고 CPU는 자기가 하고 이 캐시가 메모리로 가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는 변경을 못합니다. 처음부터 잘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있지만 캐시 메모리 역할은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처리 속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송 속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CPU는 주기억장치 보고 하는 말이 느리다고 뭐라 그러고, 주기억장치는 CPU 보고 너무 빠르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사이에다 준 버퍼다. 버퍼는 뭐냐면 임시공간을 버퍼라 그래요. 임시공간을 왜 만드냐면은 한쪽은 빠르고 한쪽이 느리니까 버퍼를 두는 거예요. 우리 하드디스크도 버퍼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버퍼링이 같다고 하는 건, 버퍼링이 느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버퍼에 캐시로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퍼 메모리가 어디든지 있어요. 하나는 빠르고 하나가 느리면 그 빠르고 느린 거 사이에는 꼭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버퍼가 필요한데, 버퍼링이 느리다라고 하는 말은 답답하다 이거죠. 답답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동영상을 우리가 클릭을 하면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는 속도,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이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속도하고 재생하는 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운로드 되는 속도가 빠르면 미리미리 받아두었다가 재생을 하면 되는데, 다운로드 하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 받은 거는 재생이 끝났어. 또 와야 재생을 하는데 못 오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버퍼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옛날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버퍼가 나쁘면 입출력 장치가 고생을 합니다. 우리 컴퓨터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크죠. 우리 강의실이 1테라예요. 1000기가예요. 근데 주기억 장치가 8기가거든요. 근데 8기가가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을 펴놓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상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큰 상 빌려오면 되잖아요. 옆집에서 빌려오듯이. 그렇게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주기억장치 용량이 작아서 보조기억장치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 메모리에 있는 내용은 지워져요. 본래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건 안 지워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주기억장치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지워져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 컴퓨터 이용하다가 캐시 삭제를 나는 거를 해요? 어떤 거요? 캐시. 메모리 삭제. 예. 그거를 가끔 하지 않나요? 그럼 그게 캐시 메모리를 삭제하는 게 나옵니까? 캐시 삭제 뭐 그런 걸 가끔 하시잖아요. 쿠키 삭제가 아니고 캐시 삭제?
캐시 삭제라고 하는 것은, 캐시는 본래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걸 캐시라고 하는데,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버퍼 메모리도 캐시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예. 근데 그런 캐시라고 하는 거는 빠른 게 느린 놈한테 전달하거나, 느린 애가 빠른 놈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하여튼 빠른 걸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느린 걸 기준으로 작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빠르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컴퓨터에서 알아서 내용이 지워져야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할 때 넣어주는데, 스스로가 못 지워졌나 보지. 그러니까 캐시를 지워라, 캐시를 삭제하라 그러면 그때 컴퓨터가 비로소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스마트폰에서도 캐시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임시 공간을 다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버퍼인데 임시 공간은 버퍼라고 불러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지 캐시라고 부르더라고 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사진을 찍어서 뭐 보내고 문자를 받고 문자에서 봤던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스마트폰에 남아 있어요. 그 밴드에서 주고받았던 글이나 사진 봤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해서 보냈던 사진이나 내가 받았던 사진들이 이 기기 안에 남아 있어요. 왜? 그게 버퍼에 남아 있어야 다음에 내가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착 보이거든. 근데 두 번 다시 안 볼 거라면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불필요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예. 안 될 때 거기서 상담원이 캐시 삭제하고 뭐 그런 얘기를 예, 그런 얘기는 여기 우리 인터넷을 실행해 보면 인터넷 안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사용자가 알아서 삭제를 해주면 수작업으로 삭제해주면 강제 삭제하는 거니까 그냥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인터넷을 해도 찌꺼기가 남고 스마트폰으로 뭘 해도 찌꺼기가 남아요. 그 찌꺼기를 없애준다 그래서 그를 버퍼를 청소한다라고 하는데 그 버퍼를 청소하는 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려고 캐시를 삭제한다라고 보통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게 캐시예요. 그런 걸 통틀어서 다 버퍼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 엄마 카카오톡에 문자가 떴더라고요. 카카오톡을 지워라 이러고 딱 지웠거든요. 네. 카카오톡을 지워서 센터하러 가래요. 센터에서 뭐가 차단이 돼가지고 그 센터 안에 그걸 꽂아가지고 다시 충전해갖고 새로운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완전히 우리 엄마가 이거 고무단지 같은 거 새로운 거 떠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오히려 욕하더라고. 그렇게 다시 그 옛날 거를 다시 충전해갖고 다시 해주더라고요. 거기 뭐 그게 차단으로 나온대요. 자꾸 차단. 근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그럼 캐시인지 그런 메모리가 아니더라고요. 카카오톡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그 차비 들어가고 봤더니 그 웃기더라고요. 거기도.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나 좀 보세요. 연상 메모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버퍼 메모리는 그러니까는 캐시 메모리도 버퍼 메모리예요. 버퍼 메모리. 버퍼는 뭐다? 빠른 거와 느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공간을 버퍼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상 메모리는 뭐냐면은 보통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느 저장 공간에다 저장을 해놓고 번지로 기억을 해요. 주소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택배를 받을 때 주소를 알려줘야 택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마포구 대흥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도 쓰면 오기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포 우체국 그러면 몇 번지인지 몰라도 알잖아요. 마포 우체국이라는 건 알잖아요. 마포 우체국 예를 들어서 뭐 지하 1층 식당 만약 지하 1층에 식당이 있다 그러면 지하 1층 식당 그러면 올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번지를 몰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컴퓨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 보면은 뭐 마을에 간 뒷집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몇 번지라고 얘기를 안 해도 뭐 우리 동네 마을에 간 뒷집이 우리 집이야 글로 보내면 돼. 그러면 알아서 다 배달이 와요. 택배뿐만 아니라 뭐 가게도 물건을 시켰는데 마을회관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몇 번지예요? 이렇게 안 물어봐도 알잖아. 마을회관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를 우리는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라고 보통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느린데 장점이 뭐냐면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이에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 보조기억 장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우리 디스켓이 있었죠. 디스켓. 이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어요. 플로피 디스크는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 얼마나 거 사용해 보셨어요? 2.5인치를 사용해 보셨다고요? 네, 플로피 디스크라고 그러죠? 플로피 디스크. 우리 디스켓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디스켓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미국 3M이라는 회사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생산하면서 디스켓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근데 이 플로피 디스크가 제가 사용했던 건 8인치, 그 다음에 5.25인치, 8인치도 있고 5.25인치도 있고 3.5인치 많이 사용했죠. 3.5인치 요만한 거. 예. 2.5인치도 있어요. 2.5인치도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 보신 경험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2.5인치는 국내에 많이 도입이 안 됐었거든요. 3.5인치는 많이 사용을 했고 예전에 좀 크다고 하는 거 5.25인치. 저는 8인치를 여러분 8인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디스켓이 한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거를 이렇게 부채질 하다가 더우면 이제 조교한테 걸리면 일단 두들겨 맞습니다. 교수님한테 걸리면 잘못하면 퇴학당해요. 전자계산학과에서는 이 플로피 디스크를 잘못 다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8인치는 진짜 약해요. 이 흐르적 거리는데 꼭 얇은 비닐 흔드는 것 같아요. 공간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공간이 크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25인치로 나왔어. 5.25인치는 그래도 좀 뻣뻣해요. 근데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3.5인치가 나오는데 3.5인치는 딱딱하거든요. 겉에 플라스틱 케이스가 잘 만들어 있어서. 근데 이걸 사용하다가 불편한 거야. 지금 플로피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이제 CD라는 게 나왔죠. CD, DVD 이런 게 나왔어요. 그다가 이제 이 플로피 디스크가 불편하니까는 집 디스크라는 게 나왔어요. 집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랑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은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플로피 디스크는 3.5인치가 1.44메가예요. 1.44메가. 근데 집 디스크는 100메가예요. 100메가. 250메가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디스켓 100장 갖고 다니는 거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싸. 너무 비싸. 근데 이 디스켓이요. 5.25인치 디스켓이 처음에 판매할 때 뭐 한 장에 뭐 몇만 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면 한 500원 할 거래요. 300~400원. 별로 안 비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플로피는 흐물흐물한 디스크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하드디스크가 나왔죠? 하드디스크. 딱딱한 디스크가 나온 거죠. 이것도 5.25인치 형태가 있고 3.5인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5인치 하드가 있고요. 예. 이거를 우리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HDD라고 부르는 거죠.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자석 물질을 입힌 금속 원판에다가 옛날 우리 전축판 같이 생긴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는 단점이 뭐냐면은요, 회전체예요. 회전체. 뺑뺑이 모터가 달려갖고 막 도는 겁니다. 전축판 돌듯이 도는 겁니다. 예. 그러면 회전체에다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진동이 생겨요. 발열이에요. 열이 나요. 진동이 생겨요. 회전하는 거는 진동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회전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빨리 돌아요. 1분에 7200바퀴.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막 드르륵 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트북용 하드는 또 회전이 더뎌요. 빨리 돌리면 하드가 고장나요. 노트북이 고장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는 하드 디스크라는 걸 쓰지 말고 SSD라는 걸 쓰자. 여기 보니까 Solid State Disk Drive라고 되어 있죠. Solid State Disk라고 하는 SSD라는 장치를 만들자 하는 거죠. 모양새는 2.5인치 하드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2.5인치 하드 디스크. 노트북용 하드 아시죠? 노트북용 하드. 우리 손바닥보다 좀 작은 거. 예. 거기에다 만들었는데 얘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갔어요. 이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가지고 열이 별로 안 나요. 진동도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르더라 이거죠. 근데 비싸요.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는 한 두세 배 비싸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SSD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윈도우를 설치하면은 컴퓨터를 켰을 때 굉장히 빨리 부팅이 된다고 하거든요. 좋겠죠 그러면은. 예. CD롬은 여러분 안 쓰시죠 지금? DVD 장치를 쓰겠지. CD롬 드라이버를 쓰는 게 아니라. 근데 DVD나 CD롬이나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요. 안에 들어가는 그 레이저 파형이 다른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CD롬, DVD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여기는 없나요?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블루레이 디스크는 DVD보다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장에 25기가에서 100기가까지 저장을 해요. 25기가에서 100기가. 그러니까 블루레이 디스크를 장치를 사서 비어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매체를 집어넣고 CD 굽는 것처럼 CD를 굽는다 그러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명령을 주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두고두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가 DVD를 이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CDR은 뭐예요? CD 레코더블. 레코딩을 할 수 있는, 레코딩이 가능한 CD다. 쉽게 말해서 공 CD다. 비어있는 CD로 판매하는 거다. 장당 뭐 한 100원에서 200원이면 요즘은 뭐 다 살 수가 있는. 그래서 한번 기록을 하면 내용을 쓸 수가 다시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CDR 말고 CDRW도 있어요. RW는 쓰고 지우고 하는 거예요. 쓰고 지우고. CDRW는 비싸요. CDR보다. 예. DVD도 그래요. DVD도 R이 있고 RW가 있고 다 그래요. 블루레이도 그렇고. 자, 그럼 보조기억체 특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조기억 장치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말. 한번 저장되는 전원 공급이 끊기더라도 유지된다.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대용량을 갖는다.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건 아니죠. 느리죠. 당연히. 자, 기존 CD와 같은 크기다. 그럼 CD는 일단 아니고요. 최대 17기가 용량을 가졌다는 게 DVD가 되겠죠. DVD.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라 그래서 CD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리를 저장해 놓으면 약 74분 내지 80분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영화를 담으면 영화도 74분 내지 80분이 저장이 됐는데 화면이 작아요. 고화질 영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영상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면 갈수록 고화질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화질의 영상을 CD에 담으니까는 한 10분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영화 한 편을 보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CD를 여러 번 바꿔야 돼. 여러 번. 굉장히 불편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용량이 큰 CD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DVD예요. DVD는 해상도가 720. 거기에 영화를 뭐 2시간씩 이렇게 저장하는데
DVD 갖고도 화질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블루레이는 풀 HD 영상을 담을 수 있어요. 풀 HD 영상. 풀 HD라고 하는 영상은요, 해상도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는 이 드라마나 이런 쇼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의 4배의 화질을 갖고 있어요. 4배 더 큰 화질. 그걸 우리 TV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이마트나 백화점 가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TV로 보던 화질하고 다른 아주 고화질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블루레이 영상이에요. 그게 우리 TV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기계인데 매체 자체가 그런 컨텐츠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HD 영상만 보는 거죠. 풀 HD 영상을 보면은 HD 드라마로 제작된 거를 보기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고급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블루레이 디스크에서 더 화질이 좋아진 게 나오죠. 풀 HD 영상보다 더 화질이 좋은 게 뭐냐면 QHD, 쿼드 HD라 그래서 풀 HD가 1920이에요. 해상도가. 근데 울트라 HD라고 불리우는 쿼드 HD는 4K, 4000이에요. 4000. 너무 큰 화면은 안 좋죠. 오히려 컴퓨터고 텔레비고 엄청나게 큰 거 광고하더라고요. 비싼 거 사가라고. 크면 좋죠. 와, 큰 거 좋은 거예요? 화면이 큰 게? 근데 큰 거를 눈앞에서 가까이 보면은 눈이 잘 안 보이겠지만 사람 시각적으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만 유지가 되면은 화질이,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스마트폰만한 크기로 영화를 보는 거하고 모니터로 영화를 보는 거하고 TV로 영화를 보는 거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화면이 큰 게 좋은 겁니다. 비싸죠, 당연히. 예. 그런 거로 영화를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을 가는 거예요. 극장에 가면은 화면도 크고 소리도 좋고 하니까 극장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그만한 화면 장치가 있어. 한 100인치. 그런 게 있으면 극장 안 가겠죠. 그 사람은 거기서 영화를 보겠지. 그런 거죠. 지금 현존하는 텔레비전 중에서는 180인치까지인가 나왔나 그럴 거예요. 가격은 좀 비싸요. 한 2억. 텔레비전 한 대 2억 정도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비싸서 그냥 이만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좋겠어. 우리 모니터만한 거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너무 클래나? 노트북? 근데 이제 노트북이 그런 거 있죠. 노트북은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요. 회전하는 거 있죠, 이렇게. 회전해갖고 덮으면 그냥 이렇게 태블릿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뭘 누르면 키보드 그림이 스마트폰처럼 뜨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냥 아이보드가 나오지 않겠냐. 아이보드. 더 큰 화면. 아니면 아이월? 이만한 거 들고 다니긴 그렇고. 근데 화면이 크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도 다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기억장치에 대한 단위가 나와 있어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에파바이트, 에타바이트 이런 여러가지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기 속도를 말하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fem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이러한 단위들도 나오니까는 어느 게 빠른지 느린지 시험에 묻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보면은 기억장치에 관한 기능들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어느 기억 공간에 어느 기억장치가 제일 빠르냐 근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CPU 내에 있는 거잖아요. CPU 내에 있는 기억장치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RAM이 두 번째로 빠를 테고, 그 다음에 DRAM이 빠르고, 그 다음에 ROM이고, 그 다음에 보조 기억장치 중에는요, SSD가 더 빠르고요. 여기는 좀 누락되어 있네요. 그렇죠? SSD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집 디스크는 본 사람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광자기 디스크도 있어요. CD롬 등장하기 전에 광자기 디스크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기 테이프 보셨어요, 여러분? 자기 테이프? 릴 테이프처럼, 릴 테이프예요, 릴 테이프. 그 영사기 필름 있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릴이라고 하죠, 릴. 말려져 있는 거. 옛날에 그 녹음할 때도 녹음용 테이프도 릴 테이프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너무 크니까 조그만 용기에다 담자 그래서 케이스에 담았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세트가 자그마한 케이스를 카세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담아서 사용했던, 그러니까 자기 테이프도 실제로 사용해본, 저도 자기 테이프는 보기는 했어도 사용은 안 해봤어요. 예. 88 올림픽 할 때 자기 테이프 광고 하더라고. 자기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막 컴퓨터로 처리돼서 그러니까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자체를 첨단 문화가 들어간다고 막 그런 얘기가 보여줬었는데, 그때 자기 테이프가 막 도는 장면이 광고에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광고를 보여주면 다 못 알아볼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기 테이프는 거의 안 쓸 겁니다. 자기 디스크는 몰라도, 자기 디스크.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의 원조. 그게 자기 디스크인데, 전축판만한 크기의, 높이는 우리 양동이. 옛날에 물 기른 그 양동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크기. 그래서 가격이 한 5천만원. 뭐 이랬었는데, 용량이 20MB. 옛날에 그랬었어요. 아까 제가 USB 메모리 128MB짜리 보여드렸잖아요. 요즘은 128GB를 쓰고 있는 판인데, 그런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용량이 작았었습니다. 숫자, 글자만 넣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들어가니까 용량을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장치. 화면 장치는 여러분들이 보신 제품도 있고 못 보신 제품도 있고 한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브라운관. 음극선관이라고 하는 CRT가 브라운관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으로 되어 있는 진공관 안쪽에 전자총을 이용해서, 전자총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옛날 브라운관 TV 아시죠? 그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더 깎여 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자총이 달려 있어요. 전자총인데 한 22,000V의 전류가 흘러요.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뿅 하고 빨간색을 쏘고 뿅 하고 파란색을 쏘고 이렇게 색을 쏘는 거예요. 여기다 녹색을 쏘고 이렇게. 그럼 화면 앞면에 불빛이 맞았으니까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면 이쪽에 이제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슨 색깔이 보이구나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라운드가 된 거를 쫙 잘랐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평면 브라운관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대우가 이걸 처음 만들었어요. 평면 브라운관. 대우 개벽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몰라요? 대패로 빡빡 깎는 장면 나오는데, 텔레비전을. 그런 장면이 나와서 이런 이제 평면 브라운관이 나왔는데, 일단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죠. 무겁기도 무겁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거를 생산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생산을 안 합니다. 외국에서도 생산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정은 우리 전자시계 같은 거 보면은 디지털 기호 숫자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자시계. 거기 유리판이 앞뒤로 돼 있어요. 위아래로. 거기다 전류를 흘리면 거기서 숫자를 쓸 수 있게끔 무슨 명령을 넣어놔가지고 거기에 글자가 보이게끔 하는 게 LCD였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 모니터처럼 이런 이제 LCD 모니터가 등장을 한 거죠. 이건 많이 사용하죠. LCD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 그래서 우리 초기에 나왔던 큰 TV. 그러니까 찜질방 가면은 이렇게 휴게실에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들이 PDP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생산 안 합니다. 생산 공정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 PDP 제작으로 해놓으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전기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하고, 이제는 뭐를 하죠? LED.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요. 발광 다이오드. 꼬마 전구처럼 생긴 건데, 예,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요. 꼬마 전구처럼. 근데 꼬마 전구가 굉장히 작죠.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몇 층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숫자들 이렇게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게 다 LED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작게 만들어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뒷면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쭉. 그래서 신호에 의해서 불빛이 보이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ED TV가 되는 거죠. 얘는 전기를 덜 먹어요. 전기를 덜 먹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신호등, 건널목에 있는 타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시계 표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조등,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것들이 다 LED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LED를 아니면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LED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좋습니다. 예. 픽셀, 아까 제가 풀 HD 영상이 1920이고 쿼드 HD가 4000이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모는 종이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모는 종이. 가로 세로를 모는 종이로 이렇게 칸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느냐, 1024로 쪼갰느냐, 1280으로 쪼갰느냐.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1600으로 쪼개져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거는 여기 보니까는 그 화면 해상도를 보니까는요 1600까지 쪼개지는 해상도입니다. 근데 제가 1600을 하면은 꿈뻑거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왔죠?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좀 편하다고 제가 크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야 빔 프로젝트 화면에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글자가 좀 크게. 그래서 해상도를 낮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600 그대로 쓰겠죠. 해상도 높여갖고 그대로 쓰겠지. 예. 그 픽셀, 가로와 세로를 서로 곱하면 숫자가 나오죠. 그건 해상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실 때 카메라 해상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카메라 해상도. 그래서 카메라 해상도가 4000에 30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0만 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해상도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화면도 해상도가 있죠.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뭐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2560. 제가 갖고 있는 요 핸드폰은 가로가 넓게가 800. 어떤 건 1280. 또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태블릿은 1920. 근데 스마트폰 조그만 게 2560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상도가 크면 많은 양을 보여줄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화면도 커야 되겠지만은 해상도도 높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얼마로? 센티미터로 표현한다. 센티미터로. 과거에는 인치로 표현했었는데 우리나라 표기법이 미터법으로 바뀌면서 몇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로 이제 표기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는 몇 근 이렇게 표시 않고 몇 그램라고 표현하는 거, 몇 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몇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나라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니터의 크기도 바뀌었다. 재생률이나 점간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인터럽트 좀 보겠습니다. 인터럽트 용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프린터가 멈췄어요. 봤더니 종이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종이를 새로 넣어주겠죠. 넣어주고 또 버튼을 눌러주면 또 이어서 계속 인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인터럽트예요. 내가 인쇄를 하려다가 여기 파일에 가면 인쇄 명령이 있는데 인쇄를 하려다가 인쇄 말어. 그래서 ESC 키 누른단 말이에요. ESC 키. 그럼 취소가 되겠죠.
이것도 인터럽트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일단 중단해야죠. 근데 중단하기 전에 여기 하나 빠졌네. 현재까지 작업을 기록을 해야 하고, 기록을 했다가 그리고 중단하고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고 다시 원래 작업으로 돌아와야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야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저 처리하는 거. 이거를 우리 인터럽트, 우리말로는 중단 개입이라고 부른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교육기관 우리 센터에서 전화가 오니까 제가 잠깐 수업하다가 말고 전화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럽트가 많이 발생하면 안 좋겠죠. 자, 인터럽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인터럽트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부 인터럽트적인 걸 먼저 처리하고,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갖고 뭐가 삐빅거릴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되나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됐습니다 하고 착 나오는 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를 켰더니 한컴 업데이트 하래. 그런 것도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그걸 취소할 수도 있고, 뭐, 뱉어낼 수도 있고. 내부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도 부르고, 내부 인터럽트 트랩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 중에는 전원에 의한 외부 인터럽트를 우리는 정전이라고 하죠. 이건 정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다 정전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인터럽트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정전이죠. 정전되면 하는 거 다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DM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채널부터 나온 채널? 우리 입출력 장치들이 있죠. 하드 디스크, CD롬 드라이브, 키보드, 마우스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통제해야 돼요? CPU. 모든 것을 다 CPU가 통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CPU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죠. 모든 걸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도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택배도 여러분이 나가야 되고, 경비도, 청소도 여러분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청소는 청소 용역을 주면 되고, 택배는 택배 회사에다가 맡기면 되고, 전화 상담은 전화 상담하는 직원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장님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변에다가 이런 거를 두자 이거죠. 이런 장치를 둬서 주변 장치에 대한 권한을 CPU가 다 일일이 하려니까는 힘들어서 채널이라는 걸 하나 두자 이거야. 부장님을 하나 뽑는 거지, 과장을. 그래서 과장이나 부장한테 네가 알아서 해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채널이라고 부른다. 채널은 입출력 장치, 보조기억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를 관리해주는 장치다. 통제해주는 장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메모리. 여러분이 저장 명령을 걸죠. 파일에 가서 저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기는 뭐예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CPU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CPU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메모리 네가 알아서 해라. 메모리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그러면 USB 메모리에 있는 걸 복사해서 하드디스크로 붙여넣기 하는 건 채널이 담당하는 거고, 주변 장치끼리 움직이는 건 채널이 담당하고, 주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DMA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DMA에 의해서 직접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는 CPU다운 업무만 처리하자. CPU다운 업무만 처리하자 하는 거죠.
이런 DMA하고 채널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자, 밑에 문제 보니까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외부 인터럽트는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거죠. 1번이 틀렸네. 그 다음 내부 인터럽트적인 거를 트랩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트랩. 그 다음 컴퓨터와 CPU, 컴퓨터의 CPU와 주변 기기 사이에 위치해서 입출력 장치를 대신 실행해주는 장치. 이거 누구예요? 채널.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DMA고. 여러분 교착 상태는 뭐예요? 교착 상태? 밑에 IRQ는 인터럽트를 재요청하는 거를 IRQ라 그래요.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줄 서라 이거야. 줄 서라. 그러니까 줄을 이쪽에 섰는데 알고 봤더니 내 줄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줄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급한 대로. 그럼 다시 줄을 서서 요청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IRQ라고 부르는데, IRQ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과거에는 IRQ를 우리가 직접 수정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윈도우가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하거든요. 교착 상태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는 두 개, 이쪽에 내가 인쇄명령을 걸었는데, 내가 인쇄명령 걸은 거하고 네트워크상에서 들어온 인쇄명령을 걸었더니 동시에 프린터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해야 되는데 똑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를 우린 교착 상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답은 교착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죠? DMA가 되겠죠. DMA. 자, 그 다음 버스, 포트, 바이오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컴퓨터 메인 보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 안에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메인보드가. 왜 이렇게 더딜까? 요 그림, 여기 지금 중앙에 있는 게 CPU 자리예요. CPU를 연결하는 자리예요. 여기 빨갛고 검은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네 가닥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주기억 장치가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가운데 여기 빨간색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그래픽 카드가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여기 빨간색으로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SATA 포트라 그래서 하드디스크 DVD 장치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공간입니다. 포트. 그 다음에 쭉 좀 더 내려가 보면요. 그림이 중간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밑에. 그럼 이렇게 뭐가 보이죠?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거 뭐 게이밍 에디션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더디게.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 안에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SATA 3를 연결해주는 포트가 있다, 커넥터가 있다 그러고, 확장 SATA, 뭐, 여기 SATA 익스프레스라는 방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 패널이라 그래요. 백 패널. 우리 본체 뒷면. 여기는 보라색은 키보드고 녹색은 마우스를 연결해주는 PS 포트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B 포트. 근데 USB 중에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USB 3.0 포트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USB 2.0 포트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3.0 포트가 있습니다. 앞면에는 없고요, 뒷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아날로그 포트, 디지털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 포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오디오 포트. 포트라는 말은 본체랑 외부에 있는 어떤 거랑 연결해주는 공간을 포트라고 불러요. 포트. 예. 자, 여기 보면 포트가 나오는데, 직렬 포트는 요즘 나오는 컴퓨터에는 없어요. 직렬 포트는 없고요. 병렬 포트도 요즘은 없어요.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PS2는 아까 보셨던 대로 어디에 있었다? 여기 요거 동그란 거 꽂게끔 하는 게 PS2고요. USB 포트, USB는 유니버셜 시리얼 포트, 직렬 포트죠.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USB가 2.0 방식이든 3.0 방식이든 꽂혀 있는데 이런 걸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도 허브가 있어요. 막 늘려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허브 못 보셨나요? 제가 허브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보세요. 요거도 하나 꽂아가지고요. 4개로 빠지죠? 하나 꽂으면 4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여러 개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연결시켜갖고 막 문어발식으로 오징어 다리처럼 이렇게 늘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허브라고, 허브. 그렇게 해서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핫 플러그인이라고. 핫 플러그인은 뭐예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를 핫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요. 핫 플러그인. 핫 스왑이라고 돼요. 핫 스왑. 스왑은 뭐예요? 교체하는 거죠. 바꾸는 거를 우리 스왑이라고 하는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예요? 꽂으면 바로 기기가 인식하죠. 네, 그걸 우리는 PNP 기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1394라고 하는 포트가 있는데, 파이어웨어라고 하는. 1394는 일반적으로 잘 없죠. PC상에서는 요즘 잘 안 쓰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394라고 하는 거. 1394라고 하는 걸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많이 나오네요. 1394. 요건데, 요거. 여기도 있고요. 뭐 밑에도 있네요. 많아요. 1394는 많아가지고, IEEE 1394라고 불러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기 보면 단자가 있어요. 단자. 여기 이렇게 꽂는 단자가 있는데, 조그만 단자는 6핀, 커다란 단자는 작은 단자는 4핀, 커다란 단자는 6핀인데, 그 핀의 개수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6핀은 파워가 연결되는 거고 4핀은 파워가 연결되지 않은 거고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4가닥, 6가닥이 들어가는 건데, 컴퓨터 안에다 얘를 꽂으면 돼요. 얘를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케이블이 있죠. USB 케이블처럼 꽂아가지고 캠코더, 디지털 캠코더 있죠. 여러분들 그거 뭐야, 1박 2일 같은 거 보면 중간중간에 뭐라 그러죠? 테이프 교체하고 갈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테이프를, 그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고 촬영하거든요. VJ들이. 그러면 그 촬영한 테이프를 갖고 이제 방송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편집을 할 때 그 캠코더 안에는 요 1394 자그마한 단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에다 얘를 연결해서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다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편집을 쫙 해가지고 그 편집된 결과를 다시 테이프로 저장을 해요. 그럼 그 테이프를 이제 방송국으로 보내면 방송국에 있는 직원들이 또 편집을 다시 해요. 더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VJ 특공대 같은 보면 성우들이 더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순서대로 쭉 저장을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가 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럼 조정실에서 착 플레이 눌러갖고 전파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예, 이런 장치를 쓰는데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 요즘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다 살 수 있다고 보통 나와 있네요. 예, 이런 장치들을 케이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게 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IRDA는 뭐냐면은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노트북에 있죠. 노트북에 노트북과 노트북 사이를 가까이 가져다 놓고 이렇게 적외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HDMI 단자라고 하는데 HDMI는 TV에도 있고요. 우리 모니터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니터 연결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네요.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는 영상과 음성을 하나로 전송할 수 있어요. 묶어서. HDMI도 영상과 음성을 케이블로 전송하는데 여러분 댁에 셋톱박스 들어있죠? 케이블 TV 보시지 않나요? 케이블 TV? 케이블 TV를 보시면 케이블 TV 회사에서 보내준 셋톱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셋톱박스랑 TV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결할 때 HDMI란 케이블 하나를 연결하면은 영상도 가고 오디오도 가는 거예요. 비디오 오디오가. 예, 굉장히 좋죠. 디스플레이 포트도 그게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그런 것도 되고요. 근데 블루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블루투스는 스페인의 전설의 왕의 이름입니다. 스페인의 왕 이름인데 전설적인 왕이에요. 어떤 역할을 했던 왕인가 봤더니 해적입니다. 해적. 예, 동네방네에 있는 해적들을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해적 강국을 세웠대요. 스페인 해적이 유명하죠? 스페인이냐 스웨덴이냐 하여튼 해적 왕이래요. 그래서 근거리 통신이 하는 통신망들이 있는데 그걸 다 통일시켰다라고 해서 블루투스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넥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어폰 꽂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왕관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그 민중택배 블루투스 이어폰 꽂아갖고 택배 아저씨들 쓰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블루투스라는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포트 그런 포트가 있어요. 그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런 포트가 보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안 보이네요. 핸드폰에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노트북도 블루투스 지원하죠. 우리 노트북에 무선 마우스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근데 무선 마우스 사용하려면 동글이라는 수신기를 꽂아야 돼요. 그 USB 메모리 꽂는 자리에 하나가 꽂혀 있잖아요. 항상 그럼 걔를 꽂아놔야 되는데 노트북에 있는 블루투스 지원해주는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면은 그냥 노트북 자체하고 무선이 되는 거예요. 편하죠. 그 다음에 PC는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블루투스 수신하는 장치를 사서 꽂으면 돼요. 본체에 우리 PC에다가. 예. 그게 안 가져왔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걸 꽂으면 얘가 이제 블루투스를 수신하는 거예요. 송수신하는. 요거는 와이파이 발생기입니다. 와이파이 발생기. 우리 PC가 유선이 지금 인터넷 되고 있잖아요. PC가 유선. 그럼 얘를 꽂아가지고 얘를 무선 와이파이로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이제 뭐 숙소를 갔는데 거기에 와이파이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숙소에. 그럼 거기에다가 얘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얘를 통해서 그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은 얘를 통해서 얘가 와이파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도 이제 와이파이로 쓰는 거고. 그런 장치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요즘들은. 알면 아는 대로 쓰는 거고. 근데 우리 지금 책자에는 요 HDMI 뭐 디스플레이 포트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다음 페이지에? 안 나와 있네.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컴퓨터 내에서 이런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포트를 연결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움직이게 될 텐데, 잠깐만요. 컴퓨터 메인보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아까 이 메인보드 그림을 다시 좀 보면은, 이 안에는 이제 포트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버스. 버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버스예요. 실어 나르는 게 버스거든요. 그럼 이제 본체 안에 이제 메인보드가 있고, 메인보드 안에는 아까 CPU를 꽂는 자리, 메모리를 꽂는 자리, 뭐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자리,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자리, 이런 포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인보드 통로를 통해서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내부 버스는 뭐냐면 CPU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 CPU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를 내부 버스라고 하고, CPU와 주변 장치 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포트들이었고요. 포트들이었고, 아까 메인보드 그림에서, 아유, 잠깐만요. 네, 여기 그림이 살짝 보이는데, 여기 이제 CPU를 꽂는 자리고 메모리를 연결한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 메모리도 자세히 보면요, 꽂는 자리가 안에가 홈이 돼 있어요. 홈이 파져 있고, 홈이 파져 있단 말이에요. 홈에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전기줄 같은 경우도 꽂으면, 플러그를 꽂으면 핀이 2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플러그를 통해서 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를 버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그 텔레비 케이블에 보면 애들 뭐 컴퓨터를 갖고 전쟁이 가지고 대상받는 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몰라요? 케이블 텔레비에 광고 몇 번씩 나오던데 그건 몰라요? 그건 제가 게임 모르죠. 아니에요? 게임? 몰라요. 저는 케이블 TV를 안 봐서 모르고, 또 케이블에서 뭐 그걸 뭐 만드는 걸 뭐로 만들었는지 저도 뭐 모르겠고. 그건 다 틀리는 거죠? 그렇겠죠. 뭐 만드는 게 있겠죠. 자, 여기로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USB 있잖아요. USB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요, 4가닥 들어있어요. 2가닥은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2가닥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거든요. 그런 통로를 우리는 버스라고 부르시면 돼요. 버스. 그런데 CPU를 여기다 꽂을 거란 말이에요. CPU를. 그럼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건 무슨 버스라고요? 내부 버스. 그 다음에 CPU와 주기억 장치를 움직이거나 CPU하고 다른 장치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 버스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확장 버스라 그래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 뭐 하드 디스크 연결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주기억 장치 연결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끼리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 안에 보시면 다 홈이 파져 있고 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거밀처럼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확장 버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편할 것 같아요.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바이오스를 할 거고요.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